근데 저희야 총장님을 좀 알지만 그래도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우리 또 승혜 씨가 네네. 실패를 찾아 과학계를 어슬렁거리는 괴짜를 본 일이 있는가. 컴퓨터, 생물, 전자공학 모두 연구하는 바이오 및 뇌공학 교수지만 나는 과학자이기보다 괴짜이고 싶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거의 아빠로 더 유명 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제 모델에서 카이스트 총장님으로 거듭난 이분이십니다. 피땀 눈물 자, 흘려 겨우 입학한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마, 놀아, 실패해. 가슴에 불 지르는 말만 하면서도 워낙 잘 키운 제자들이 많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타공인 괴짜 과학자 자유로운 영혼의 이광양 총장님이십니다. 자, 오늘 총장님 어떤 얘기 오늘 들려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관심을 끌고 있는 전쟁과 과학.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투도 있고 또 국가 간의 정보전 또 기술 전쟁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전쟁은 기술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 임진왜란도 보면은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막 침략하고 막 압도했던 이유가 일본은 조총이나 총을 가졌고 우리는 활로 쏘았고 그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기술이었어요. 2차 대전에서도 사실 연합군이 이겼잖아요. 연합군이 이긴 게 큰 원인이 저기입니다. 레이더가 나서 독일군이나 일본군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미국이. 완전히 그 기술에 의해서 이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낯선 단어들, 최첨단 무기들이 많이 뭐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뭐 도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만드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게 이제 과학 기술이다. 총장님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쟁은 할 때마다 이게 양상이 바뀌어요. 20년 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라크 전쟁은 미군이 미사일로 왕창 때려가지고 이틀 만에 다 통신망, 항공, 비행장 이거 다 폭격하고서 이제 진주를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푸틴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 우크라이나를 미사일로 다 때리고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사일로 그냥 폭격을 많이 해서 그냥 거의 제압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예. 미사일이 날아가 구조물을 타격하자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키이우 중심부의 TV 송출 타워에 포격을 가한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하르키우의 시청사 건물과 광장도 대규모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거용 건물도 포격을 받아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민 최소 18명이 희생됐습니다. Но жили люди. Еще полчаса назад. Посмотрите, кровь. Посмотрите, люди.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첨단 무기로 또 저항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20년 만에 이게 바뀌니까 이제 양상이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면은 드론이 날아가서 탱크를 깨부시는 거죠. 네, 폭파시키는 거죠. 네. 이 작은 드론 하나가 몇백억짜리 탱크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자폭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멀리 있는 표적을 실시간에 자폭 드론을 발사한 사람이 보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블레이드가 공중에 떠서 한 20km를 날아가는 거죠. 20-30km 날아가서 그 상공에 도착하면 한 20분 정도 선회를 합니다. 쭉 선회를 하는데 선회하면서 앞부분에 달려있는 센서가 계속 표적을 보면서 그걸 발사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면서 표적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가장 정확한 약한 부분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가의 표적을 딱 선정해서 핀포인트로 정확하게 공중에서 다이빙하는 형태로 해서 자폭하는 거죠. 드론으로 사실상 그렇게 싸우면 이제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그런 거죠. 예. 이기는 거겠네요. 예, 또 휴대하기 편하고 작동도 쉽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해서 뭐 그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 하듯이 전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힘이라는 건 놀라운 거죠. 저희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또 언론을 통해서 하면 낯선 단어들이 많잖아. 로켓인데 네. 그냥 로켓이 아니고 휴대용으로. 휴대용. 예, 혼자 쏘는 거예요. 사실 이 기술은 한 20년 전 그 이라크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블린이라고 하는 이 휴대용 미사일인데요. 예. 제블린. 근데 이것이 이번에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제블린 공격을 받은 러시아군 전차 보면 포탑이 날아간 경우가 많던데 그건 예. 왜 그런 거예요? 이 제블린이 네. 타겟을 하는 게 전차의 그 포 위에 사람 드나드는 입구 그리고 또 러시아 탱크들이 공격용으로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방어보다도 공격을 주로 신경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블린의 공격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포탄을 위에다 싣고 다니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타겟으로 하니까 아주 피해가 큰 거죠.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이제 첨단 기술의 파이어 앤 포겟이라는 기능과 상부 타격이라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파이어 앤 포겟은 뭐냐면은 이 제블린을 조종하는 장치의 차수가 이렇게 보면서 적외선 장치를 활용해서 전차의 실루엣을 사진 형태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찍어서 그 제블린의 탄두에 입력을 시키는 거죠. 디지털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사격할 때 직진 형태로 타격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상부 타격하는 형태로 타격할 수 있는데 올라가는 그 높이가 약 16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처에 예를 들어서 한 400m, 500m 높여서 그 실루엣을 기억하는 그 위치와 그 형태의 전차를 취약점을 고려해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타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항상 대전차 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전차 부대 앞에 보병, 장갑차에 탑승한 보병을 보내서 미리 선점을 한다든가 수색 정찰을 하게 하죠. 또 하나는 미국처럼 대형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아예 전차 부대 위에다가 이걸 같이 비행시키면서 엄호하는 이런 형태로 운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대전차 유도 무기나 대전차 무기를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 공자의 약점을 보완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군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면 낯선 단어들이 많잖아. 그리고 뭐 사이버전, 뭐 정보전, 그리고 뭐 심리전, 첨단 기술 이런 게 총동원됐다 뭐 이렇게 뭐. 이번에 그 페도로프라는 그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정보통신 장관이죠. 전쟁이 나자 어떤 일 했냐? 자, 우선 구글맵. 요거를 우크라이나의 구글맵을 계속 사용하면은 러시아군이 침략에 들어올 때 지도를 다 가르쳐 주니까 네. 그들한테 구글맵 제공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딱 부탁을 하고. 러시아가 초기에 이제 미사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통신망 다 파괴했잖아요. 네. 공항도 파괴하지만은 통신망, 방송국 다 파괴해요. 그러면 이제 통신이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통신 마비되면 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망은 각 지역에 기지국을 세워서 네. 기지국을 세워서 우리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통신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런 것이 다 망가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장관이 앨런 머스크한테 붙어가지고 스타링크, 그러니까 위성을 띄워서 위성에서 직접 쏘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망가졌어도 이제 각 일반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통신망이 살아난 거예요. 페도로프 장관이 91년생이어서 장관치고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 방식이 좀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트위터에 뭐 일론 머스크, 구글, 뭐 애플 다 태그를 한 거예요. 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좀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죠. 와, 그 글을 안 올렸으면은 네. 지원을 못 받고 그냥 저 늦어졌거나 네, 아니면 아예 통신 됐거나. 그냥 끊길 네. 수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되게 영리한 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것도 캡처해서 올리는 거예요. 똑똑해.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는 거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더 힘을 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항전을 하면 더 이길 수 있구나. 맞아요. 그 힘이 큰 거죠. 맞아요. 뿌듯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 얘기했을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해킹 공격을 통해서 이제 내부 인터넷들을 전부 다 마비시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가짜 정보들을 이제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도망갔다거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가 형편없이 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흘리는 거죠. Любі українці, шановні захисники, я змушений приймати складні рішення. Спочатку я вирішив повернути Донбас. І раджу скласти зброю і повернутися до своїх сімей. На цій війні не варто вмирати. Я раджу вам жити. І я збираюся робити те саме. 그런데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인터넷을 전부 다 마비시켜 놓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그런 동영상,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쉽게 어떤 내부 분열을 선동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싸울 의지 자체가 꺾이는 거니까 전쟁에 있어서 우리 아군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죠. 뉴스를 보니까 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러시아 그 통신 감청을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또 활용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언론에 보면은 러시아 병사들은 훈련 가는 줄 알고 왔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도 들고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용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치 추적되지 않습니까? 예. 일반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군들이 사실은 디지털화했다 그럽니다. 디지털화한 것이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20년 이상 됐죠. 근데 러시아는 그것보다 10년 내지 15년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군은 아날로그 통신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아날로그 통신 장비는 감청에 취약합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이제 통신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친러 반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러 반군들. 또 정찰 부대들. 민간인들 가운데 섞여서 첩보 수집하는 정찰 부대들. 또 러시아군 일부 그 간부들. 이제 그런 것들이 식별이 되고 그것을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역이용해서 이제 그것을 감청해서 표적을 타격하고 저격하고 제거하는. 그러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한 것이 전통적인 고전적인 전투 방식, 미사일로 때리고 폭격기로 때리는 거. 그거는 이제 고전이 돼버렸어요. 그 뒤에 있는 정보통신, 이런 심리전 이런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앞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이제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